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컨텐츠명을 예. 리얼토크라고 명명해봤는데요. 예. 여러분 앞으로 리얼토크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김 원장과 강주현의 리얼 토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고 경제 전반에 관련된 핫 이슈를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챗 GPT가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한 1억 명요? 네. 우와. 1억 명이 넘게 사용한 세계 최초의 서비스인데 대중들에게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각인시킨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맞아요. 활용해보고 직접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써봤고요. 대본 네. 쓸 때도 조금 활용해서 써봤던 적도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얘가 말을 알아듣고 그 문맥에 맞는 문장을 생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데 인간의 말의 의도를 알아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요. 그 섬뜩한 면이 없잖아 있죠. 예. 네네. 이렇게 AI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서 인간에게 편리함도 제공해 주지만 반면에 인공지능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도 서 있는데요. 이렇게 양면성을 띤 AI,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섭게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키오스크. 예전에는 정말 간혹 가야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요즘 웬만한 카페나 웬만한 식당 네. 가면 다 키오스크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에 키오스크가 없더라도 자리에 앉으면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네. 있으면 그걸 자동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뭐 그래서 맞아요. 어느덧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 이상의 그 역할은 거뜬히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서빙 로봇도 정말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고기와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 서빙 안녕하세요. 로봇이 있거든요. 저는 서빙 제가 직접 로봇이에요.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된다면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두 사람 몫을 거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 감축해 주고. 인건비 면에서 월등하죠. 네. 왜냐면 진이야, 얘를 보통 데이 보면 테이블로 가격이 좀 써봤죠? 비싸더라도 월 구독료를 내는 뭐 그런 형식이거든요. 월 50만 원 내든 70만 원 내든. 근데 사람 무조건 이제는 고용하면 무조건 시작할게요. 최소 250, 300을 줘야 돼요. 그 식당에서 300, 350을 줘야 되는데 또 로봇은 뭐 힘들다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휴가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훨씬 낫겠네요. 당연하죠. 두 사람 목숨 뭐 또 거뜬히 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요즘 커피 머신 있잖아요. 로봇 팔이 이제 커피 네. 만드는 거. 저도 가봤어요. 저도 그거 가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킨집에서도 로봇이 팔이 치킨을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막 뜨거운데 손을 댈 일이 없이 얘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공장 라인에 로봇 팔이 쭉 늘어서 있으면서 용접을 하거나 조립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훨씬 안전하겠네요. 그 협동 로봇이 쭉 늘어서서 공장 라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AI 아나운서가 요즘 네, 핫해서 맞아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AI 아나운서로 하는 거 있는데 저희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 대본을 넣으면 사람처럼 나레이션을 네. 쭉 해요. 그래서 저도 주현 씨 대신 AI 아나운서를 서비스를 이용할까 생각했는데 어머. 주현 씨처럼 이쁜 아나운서는 없더라고요. 원장님도 혼자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서운합니다. 저도 그럼 새로운 AI 주식 전문가를 찾아 나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들은 기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주인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원장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나운서란 직업도 미래에 대체될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요즘 AI 아나운서가 뭐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제 앵커가 막 뭐라고 한참 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앵커가 나타나서 사실 지금까지 저를 닮은 AI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대본을 써주면 그걸 그대로 말하는 형식이었는데 네. 요즘은 대본도 챗GPT가 네. 써주고 말도 하는데 목소리도 10초인가를 들려주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을 똑같이 한대요. 목소리마저도 이제 변조를 하고 뭐 그러니까 억양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한 10초 정도 말을 들려주면 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말을 똑같이 이렇게 말을 어투까지 흉내내서 한다고 하니까 점점 인간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나운서는 이미 많이 침범 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AI 아나운서로
그 유튜브 촬영해서 만드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또 이런 사람들도 철자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변호사는 이제 법률 자문은 AI로 대체되겠지만 법정에서 이제 변론하고 판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인간이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인공지능의 판결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거거든요. 회계사 업무는 AI가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네. 법인카드를 쓰면 법인카드가 알아서 회사 그 회계 시스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네. 걔가 알아서 우리 네. 제가 옛날 회계과 나왔잖아요. 손으로 네. 분기하고 그랬거든요. 자료 넣으면 네. 기장 써놓고 그랬는데. 차변 대변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네. 자동으로 대차대조법 손익계산서 현금으로 싹 만들어질 것 같아요. 회계 업무는 제가 볼 때 거의 대체가 가장 빨리 올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의사도 문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환자한테 증상을 물어보고 진단명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문진인데, AI가 오진율이 훨씬 작다고 합니다. AI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보를, 전세적인 정보를 다 긁고 와서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뇌보다 더 똑똑할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히 훨씬 더 똑똑할 것 같고요. 원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원리요? 원리라는 영화가 뭐냐면, 지구가 완전히 황폐해져서 인류가 우주로 떠났어. 지구를 버리고. 근데 거기에 청소 로봇 조그맣게 생긴 청소 로봇이 그때 혼자 남아서 청소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를 모아서 한 군데 쌓아 이렇게. 네. 작은 로봇이. 이제 그렇게 그 로봇이 나오는 영화인데, 네. 거기에 인류가 지구에 사람이 살 정도로 환경이 개선되는지를 알아보는 그 최첨단 로봇을 내려보내. 둘이 친해져서 그 우주선으로 가는 거야. 우주선으로 갔더니만 1년이 점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서비스만 받으니까 점점 뚱뚱해져 가서 SF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저거는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네, 뭐 맞아요. 우주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죠. 1968년에 만든 이 001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 거기서도 이제 그 우주선을 작동하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려고 해. 뭐 그것처럼 어쨌든 인간을 완벽하게, 영화처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일자를 다 뺏기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로봇세라고 있어. 로봇세? 로봇세. 네. 로봇을 만들어 파는 그 기업에서 세금을 정부에 얼마씩 내는 거야. 로봇 한 대당. 그러면 그걸로 인류는 놀고 먹는 거지. 저기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처럼 산유국들 있잖아요. 네. 산업시설도 없고 뭐 관광지도 아무것도 없잖아. 원유를 팔아서 온 국민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을 먹고 살게 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재정유가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것처럼 로봇을 팔면서 얻는 그 걷는 세금으로 온 인류가 놀고 먹게 사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살짝 돌려서 네. 아나운서도 AI한테 이렇게 침범당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을 살짝 돌려서 이 주식이나 투자 관련 촬영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원장님. 부동산과 AI 기술이 이렇게 융합되면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예. 네. 사실 부동산 관련 법만 공부해서는 실무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네. AI 기술의 발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자료 조사를 또 해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인중개사도 또 10년 안에 타격을 받아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겠다 싶더라고요, 원장님. 부동산도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일단 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그다음에 토지, 뭐 임야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세분화돼서 네.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거기도 또 세분화 또 분류 들어가면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경매냐 네. 이런 계약 형태가 또 세분화될 것 같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 업무에 법률적인 부분에 AI가 대체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네. 빨리 될 것 같긴 한데, 부동산에서 현장과 서류와 다른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임장 활동하고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법률적인 거와 별도로 네. 법률적인 내용과 현장이 서로 일치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니까, 법률적인 건 AI가 대체한다고 치더라도 직접 물건을 가서 찾아보고 서류와 일치되는지, 법률적인 역할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은 그 제가 볼 때 단기간에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주현 씨가 전문가 아니신가요? 어떤 한 분야에서 5년 이상은 일을 해야 원장님처럼
전문가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 예전에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네. 게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네. 책,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하루 8시간씩 일을 하면 10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네. 그 담당 업무를 이제 만나고 업무 상대자를 카운터 네. 파트너를 만나고 뭐 그랬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거 한 10년 했죠. 그러니까 10년을 해야 전문가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대가 무섭게 빠르게 지나가서 요즘은 5년만 돼도 전문가 같아요. 그 예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그게 매뉴얼화되고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니까 네. 한 5년 정도만 해도 전문가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년이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이제 AI가 그렇게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현 씨가 챗GPT 지난번에 사용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챗GPT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 전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챗 GPT에 검색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월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등등 이런 디테일하게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아, 예. 또 기특하게 또 투자 지역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발한 답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인간 공인중개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챗GPT가 이제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무료 서비스하고 유료 서비스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AI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3.5 버전은 가끔 헛소리도 한대요. 그래서 답변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했을 때도 좀 생뚱맞은 답변도 있었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돈을 좀 투자를 해주면 유료 4.0 버전은 엄청 이성적이래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AI 언어 모델로 MBTI를 분석한 게 있는데요. GPT 3.5는 그 MBTI E, 그러니까 엑스트로버트에서 외향형, 외향적이고 GPT-4는 I형 인간, 내향형,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내향형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3.5는 활발하고 막 헛소리도 잘하는데 이제 4버전이 되니까 I형 인간이 됐어요. 사람과 비슷하게 막 애한테 공부를, 주입식 교육을 막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말수가 줄고 헛소리가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챗 GPT한테 MBTI랄까 웃기는데 네. 제가 원래 MBTI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네. 주현 씨를 처음 만나서 MBTI를 열심히 막 제가 저한테 과몰입자거든요. 예, 저한테 막 열심히 말씀을 네. 하셔서 네. 혼자 뭐 30몇 번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아, 진짜? 네, 맞아요. 뭐 주현 씨가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고 네. 살짝 연구도 해봤는데 보통 이제 별자리나 혈액형 이건 타고난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MBTI는 타고난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상태의 심리 상황, 맞아, 맞아. 심리 상태야. 네. 그래서 저는 MBTI가 긍정적인 역할을,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오해를 했잖아. 네. 그, 예를 들면 좀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 그 다음에 그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하고 서로 오해를 했는데, MBTI가 보급되면서 이해하게 된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 원래 이래, 저 사람 저는 원래 저래.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MBTI가 좀 긍정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단점은 약간 단정지어 버리는 것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제가 F형 인간이라고 하면 원장님은 INTJ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ENFJ인데 아, T니까 저래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 T들은 역시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정신과 의사면서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표진이라고 있었어요. 네. 표진인. 표진이 예, 그분 알아요. 네. 표진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회사에서 초빙해서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 주제가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강의하던 기억나거든요. 이해를 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나랑 다르니까. 근데 암기를 해야 된대. 아, 암기를 하면 네.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야. 예를 들면 부장한테 네, 결제를 받으러 갔어. 네. 근데 부장은 내용보다는 그 오탈자가 있는지 이 양식 틀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만 좀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가져갔다가 뭐 부장이 막 지적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걸 미리 네. 분명히 여기 이런 부분에서
그 지적을 할 거야. 할 거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오탈자에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거죠. 그럼 오탈자에 집중할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막 부장한테 가져갔더니 부장이 막 침 튀기면서 막 지적질하는 거지.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작됐구나.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한치도 틀리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훨씬 반감된다는 거지. 이건 좀 암기할 부분도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은 서로. 네. 암기를 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거를 상대를 설득하고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서로 스트레스인 거지. 바뀌지 않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바꾸려고 싫어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그렇죠. 무남동녀 외동딸이야. 정말 화목한 가정에 살았어. 근데 이 남자는 대가족이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친인척 왕래도 찾아. 외형적으로 둘 다 화목한 집안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야. 둘 다 화목하니까. 근데 같이 살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란 이 여자 입장에서는 둘이 좀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놈의 신랑은 사촌에 팔촌까지 온 집안 대수사를 다 챙기는 거야. 맨날 친척 집에 오고 사촌 집에 오고 뭐 행사 가족 대수사에 나가고 서로 스트레스라는 거지. 그렇죠.